자, 지금 아까 한 얘기가 이제 다른 나라들은 말씀드렸다시피 아시아권의 나라들은 이미 농구 월드컵에 대한 준비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월드컵 준비를 안 한 건 아니지만 이제 여기서 나타난 차이가 역시 뭐 돈이 제일 크죠, 돈이. 예. 왜냐하면 한국 농구 대표팀은 존스컵을 갔다 왔습니다. 근데 원래 중국이나 일본 같이 이란 이렇게 존스컵에 꾸준히 나오는 팀들은 월드컵이나 좀 중요한 게 걸린 대회 앞에서는 존스컵에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존스컵에는 그때는 이제 선발팀 2군. 예, 2군 선 네, 이제 뭐 대학 같은 선발 그리고 젊은 선수로 꾸려진 팀을 내보내죠. 예. 그게 왜 그러냐? 존스컵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돈이 안 드는 대회입니다. 초청 대회이기 때문에 비행기와 숙박을 전부 다 주최 측에서 제공을 해요. 근데 한국 농구협회가 돈이 없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그거를 전지훈련식으로 가는 거죠. 예. 근데 세니티님이 존스컵에서도 제대로 선수 기용도 안 하던데요. 김성식 감독은. 저도 그건 좀 아쉬워요. 왜냐면 존스컵이 그때 우리가 7경기? 8경기인가 7경기 했죠? 근데 그 시간에 존스컵 우승하기 위해 지금 경기를 하나 싶을 정도로 선수 기용을 너무 보수적으로 선수 기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왜 테스트를 안 하고 그러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본인 생각이 있었겠죠. 감독 저희가 보는 거하고 또 다르니까 또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예. 어쨌든 그래서 원래 포워드의 장신화를 테스트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장신 포워드 테스트는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런 다음에 그들이 다 빼고 송교창, 양홍석, 안영준 또 하나 누가 있지? 임동섭 다 빼버렸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아쉽긴 해요. 저 양홍석 정도는 무조건 들어간다고 봤거든요. 근데 어쨌든 왜냐면 물론 전준범도 빠졌지. 개인적으로는 양희종 선수 오는 거 좋죠. 왜냐면 양희종 선수가 대표팀에 합류를 하면 팀의 기강이 딱 잡히니까 굉장히 좋죠. 그리고 박찬희 선수도 노련하게 할 수 있으니까 좋죠.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물론 월드컵을 무조건 경험 쌓으러 나간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선수들보다는 한 살이라 젊은 선수들이 어쨌든 큰 무대에 나가는 게 좀 더 얻는 게 많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양홍석, 송교창 이 정도는 무조건 월드컵에 갔다 오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물론 그건 제 생각이지만 감독도 이유가 다 있었겠죠. 예. 어쨌든 그 부분에 좀 아쉬움이 남았어요. 이번에 농구 대표팀 선발 어떻게 보세요? 팬 입장에서. 저도 농구에 대해서 잘은 모르는데 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선수들의 이제 사실 두 가지로 꼽자고 하면 동기부여도 중요시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한 번 정도 해서 경험을 했다고 하면은 진짜 정말 능력치가 정말 출중해서 꼭 팀에서 필요하지 않는 이상이야. 네. 다른 선수들이 또 그걸 또 경험을 해봐야지 그게 이제 씨앗이 돼서 그러니까 사실 월드컵 같은 대회는 사실 1승을 목표로 해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실력을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증명하러 간다고 가는 대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네. 반대로 존스컵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상백배 대표팀이나 아니면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상무 선수들 정도로 해서 네. 이렇게 해서 계속 경험치를 계속 쌓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레벨업이 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그러니까 자기가 감독 기간 내에 네. 성적을 너무 내야 된다는 그러니까요. 그런 그게 압박감 때문에 그래서 저 놀랐어요. 존스컵을 테스트하러 갔다고 했는데 테스트 성격은 아니었어요. 존스컵에서 이기기 위한 농구를 하는 게 너무 눈에 보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부분에서는 선수들 서로가 불만이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출전 시간을 경쟁을 한다고 했는데 기회를 전혀 안 주니 선수들 사이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거는 이제 물론 농구협회가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그 전부터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농구협회가 잘 나가는 시절이 있었죠.
농구 인기 많을 때, 그렇죠. 농구 인기 많을 때는 돈이 꽤 있었어요. 근데 그 돈을 농구인들이 다 결국 농구인들이 다 나눠 가진 거죠, 뭐 그거. 예. 그러니까 그거를 뭐 그때 많이 한참 농구협회가 한참 근데 농구 인기 많고 그랬을 때 뭐 그때는 실업연맹도 돈이 많았으니까. 예. 그때 모아놓은 돈을 다 저축을 해서 쌓아놨으면 지금 어느 정도 좀 더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그때 뭐 돈 많이 번다고 그냥 여기저기 다 쓴 거죠. 예. 그리고 뭐 서로 나눠 갖고 뭐 그랬겠죠. 그때는 비리도 엄청 심했겠죠. 그때는 왜냐면 지금은 카드를 긁으면 그 내역서가 다 찍혀야 되지만 그 당시에는 간이형수. 간이영수증이에요. 간이영수증. 예. 그러니까 간이영수증으로 떼먹은 돈이 엄청 많을 거예요. 예. 그때 실제로 그런 얘기들을 많이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그런 건 좀 결국 농구인들이 자초한 문제다. 지금 농구협회가 돈이 없는 건 농구인들이 자초한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팬으로서 조금 네. 걱정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그 옛말에 속담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배웠으니까 그렇죠. 나 때도 그랬으니까 어. 너네도 또 희생을 그러면 누가 그거 합니까? 그렇죠. 사실. 맞아요. 예. 예. 어디 뭐 장거리 비행 타는데 무슨 이코노미가 예. 네. 그것도 그나마 정지욱 기자님이나 아니면 서정환 기자님 그런 분들이 그렇게 써줬으니까 네. 그렇게 나오지. 네. 예. 그리고 뭐 제가 알기로도 예전에도 방송에서 한번 언급하시기도 했지만 중고연맹에 뭐 그 농구공 기증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받은 게 네. 뭐 꼴랑 뭐 몇 개 이거 해놓고 그러니까 제가 지원금은 네. 몇백만 원 나와놓고 그러니까 그거죠. 제가 점프볼 했을 때 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점프볼 했을 때 그 WKBL 총장배 초등학교 농구 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초등학교 이제 WKBL에서 초등 연맹에 그 학교 선수 훈련 지원금으로 연맹에 1억 원을 줬습니다. 1억 원. 예. 1년에 1억 원씩을 줬는데 분명히 훈련 지원금인데 그래서 제가 각각 학교에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이 대회가 끝나면 뭐가 나오냐? 각 학교에 농구공 10개 1억이 내려갔는데 훈련 지원금은 1억이 갔는데 학교마다 농구공 10개. 근데 그 농구공 10개는 그 여자농구 연맹 아트 스타스잖아요. 스타볼에 협찬볼이에요. 협찬볼. 1억 원 다 어디 갔냐 이거지. 지금은 WKBL 총재배 초등학교 대회를 하지 않아요. 예. 근데 그걸 몇 년 동안 했어요. 그러면은 1년에 한 번씩 1억 원이 뚝뚝 가는데 그 1억 원 그래도 5, 6년 했거든요, 그거. 5, 6년 했으면은 그래도 5억은 쌓였을 텐데 그 아무리 좀 여기저기 빠졌다 해도 2, 3억은 남아 있어야지. 어디 간 거지? 어디 간 거냐 이거지. 예. 심지어 애들 운동화를 사줘도 한참 남을 돈인데. 예. 근데 초등학교 연맹이 그런데 중고농구연맹, 대학농구연맹, 농구협회는 어떻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아쉽죠. 예.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런 게 뭐 좋은데 쓰였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왠지 좀 꺼리낌 한 거죠. 물론 그걸 또 농구인들이 그렇게 쓴 게 아니 네가 무슨 그런 소리냐라고 그런 소리를 하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뭐 어쨌든 1억 원을 줬는데 선수한테 협찬받은 농구공 10개가 간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예.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출처에 대해서 뭘 얼마만큼 썼다. 네. 이걸 영수증을 그럼 딱 증빙을 할 만한 게 있으면은 그럼 네. 그게 이제 말이 그쪽에서도 얘기하는 게 먹힐 텐데. 그렇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뭐 네. 그냥 어떻게 썼다 네. 이러니까 실제로 뭐 기업에서 스폰하는 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 10개 구단 체제인데 네. 진짜 정말 여기 10개 구단 있는 그 기업 오너들한테 진짜 상 줘야 돼요. 그럼요. 당연하죠. 네. 예. 진짜 농구는 이제 더 이상 그 프로 스포츠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냥 매니아 스포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만 그들만의 리그로 계속 발전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선수들이 너무 좀 안타깝죠. 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또 뭐 몇 가지 또 얘기를 한다면 뭐 그런 거죠. 대표팀 지원은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10년 물가하고
지금 물가 지금 9년이 흘렀잖아요. 물가가 달라졌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를 예를 들면 2010년에 소나타가 한 2,500 정도면 사지 않았나요? 그렇죠. 지금 소나타 3,300? 예. 3,400 줘야 된단 말이에요. 거의 프로파면 거의 네. 3,800. 차값도 그렇게 올라갔는데 대표팀 수당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0년 광저우 아시안 게임 때는 그때 10몇만 원 받으셨죠. 그때 12만 원인가 13만 원 받았을 거예요. 하루 일당이. 지금은 하루 일당 6만 원 받습니다. 6만 원. 예. 반토막이 났어요. 그걸 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거지. 예. 그래서 뭐 맨날 그 농구협회에서 항상 협회장이 선수들을 소집되면 모아놓고 하는 이야기가 국가대표로서의 자부심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선수 입장에서는 그 자부심을 대체 어디서 느낄 수 있냐 이거죠. 그냥 야 니네 국가대표 유니폼 입었으니까 자부심 느껴야 돼. 이런 시대가 이제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옛날 선수들은 국가대표에 자부심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때는 수당 엄청나게 받았어요. 옛날에는 더 옛날에는 한참 농구 인기 많을 때는 대표팀 수당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때는. 네. 그때는 뭐 기업 어디 누구 팀에서 누가 이렇게 그렇죠. 했다고 하면은 아, 그럼요. 보너스도, 팀 뭐 네. 단장 뭐 이런 프런트 고위직들 다 그렇죠. 와가지고 맞아요. 용돈 이거 해라 하고 예. 그죠.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선수들 흰색 유니폼에 곰팡이가 써 있다고. 국가대표 메인 A 대표팀의 유니폼에 곰팡이가 써 있는 거를 지금 입고 있어요. 예. 그런 거는 사실 문제가 있죠. 예. 그래서 뭐 너무 그러니까 저는 농구인들이 손을 떼야 됩니다. 지금 일본 농구협회는 협회장이 축구 관계자예요. 축구 선수 출신이에요. 예. 그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농구협회 축구 선수가 만약에 뭐 예를 들면 차범근이 와서 협회장 온다. 우리나라는 난리 날 일이에요. 예. 마치 그런 거 같네요. 연대 감독의 고대 출신. 그렇죠. 그런 거죠. 우리나라는 난리 날 일인데 일본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새로운 문화를 갖고 와서 새롭게 하면서 일본 저기 B리그 총장가가 어쨌든 축구인이에요. 축구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농구인들이 다 많아먹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도 우리나라는 혁신이 좀 진짜 필요하죠. 예. 예. 그래서 뭐 바뀌진 않겠지만 저 아무리 이런다고 해도 바뀌진 않겠지만 어쨌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농구협회는 개인적으로 뭐 또 이게 만약에 방송 나가고 뭐 유튜브에 제가 이걸 올리면 농구협회에서 전화가 올지 모르겠지만 농구협회는 대표팀을 운영할 자격이 없습니다. 뭐 그게 돈이 없고 그런 걸 다 떠나서 돈이 없고 뭐 수당 조금 주고 뭐 이런 거 선수들 뭐 옷 같은 거 못 챙겨주고 그게 아니고 그냥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뭐냐 우리나라 농구 팬들은 국가대표 경기가 해외에서 열리면 사이트를 찾습니다. 농구협회가 찾아줘야죠. 농구협회가 우리 농구 대표팀의 중계가 되지 않으니 이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라고 홈페이지나 아니면 농구협회 요즘에 인스타그램 있잖아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페이지 다 소셜미디어 다 있잖아요. 그것조차 없단 말이죠. 경기 결과도 안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KBL이 했죠 이번에. KBL 인스타그램에 중계가 되는 그 창을 띄워놓고 여기서 경기 중계가 한다. 그리고 경기가 끝나면 우리가 이겼다. 뭐 이런 결과를 올려주죠 KBL에서. 그거 KBL은 할 이유가 없어요. 예. 그거 KBL이 왜 해줍니까? 농구협회가 할 일인데 농구협회가 맨날 KBL한테 얘기하는 게 대표팀 우리가 하겠다는 거예요. KBL 손대지 마라. 예. 근데 그건 KBL이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대표팀 존스컵 대회 하니까 여기서 중계창이 나온다. 중계 볼 수 있다. 여기서 다 KBL에서 해요. 예. 농구협회 뭐 하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정성이죠, 정성. 예. 이거는
돈 문제도 아니고 그냥 간단하죠. 그냥 원래 있는 농구협회 소셜 미디어에 그냥 올리면 되는 거예요. 관심의 차이지. 그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저는 무조건 농구협회는 대표팀을 운영할 자격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기본이 안 됐어요. 기본이. 예. 왜 이거를 농구 팬들이 알아서 찾아야 됩니까? 농구협회가 찾아줘야죠. 대표팀 중계를 하는 채널을 따로 마련하려고 그건 바라지도 않아요. 지금 농구협회 재정 상황에서 그런 건 바라지도 않는데 적어도 중계 창 정도는 찾아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한국 농구 팬들이 그거를 중계를 다 찾아야 되냐 말이죠. 예. 그래서 뭐 그거 다 찾아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시간대가 맞으면은 네. 네, 이렇게 뭐 보곤 하는데, 근데 사실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죠? 그 같은 경우에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찾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죠. 예. 네.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농구협회가 대표팀 운영을 저는 그냥 놨으면 좋겠어요. 그냥 KBL이 농구 대표팀을 그냥 농구협회는 뭐 대학 선발, U19, U18 이런 거 그냥 하고 이런 거 그냥 관리하고 적어도 그냥 A 대표팀, 국가대표팀은 그냥 KBL이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그게 전 맞다고 보고 선수들 그리고 웃긴 게 대표팀 팬들이 대표팀 선수들의 그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들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 어디서 합니까? KBL TV에서 합니다. KBL TV랑 저 뭐야 저기 YH. 그 뭐죠? 그 선수들 그거 하는 거 사이트 농구 인생. 네. 농구 인생하고 KBL에서 선수들 유튜브를 만든단 말이죠. 근데 협회는 그래서 농구 인생에서 협회한테 우리가 돈을 받지 않고 그냥 우리가 하겠다. 우리가 영상을 할 테니까 대신 우리한테 영상을 찍을 권한을 달라고 했대요. 근데 농구협회가 싫다고 했대요. 그거를. 말도 안. 이거 농구협회는 농구 대표팀이 운영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농구 인생에서 그냥 회사 돈 들여갖고 그냥 농구 지금 그냥 거기 농구 인생 대표가 농구를 좋아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출장비도 다 농구협회에서 내는 게 아니고 그들 돈으로 다 가서 하는 거예요. KBL도 그 KBL 찍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근데 KBL TV에서 일일이 선수들 다 재밌는 장면 만들어갖고 한단 말이죠. 지금 어쨌든 한국 농구에서 최고의 히트 상품 이거 팬들이 가장 관심을 끌 수 있는 건 대표팀 아닙니까? 최근에 뉴미디어 시대로 해서 선수들의 뒷모습 팬들이 궁금해하는 선수들 생활 얘기 이런 걸 진짜 궁금해하는데 농구협회는 그걸 전혀 찍을 생각도 안 하죠. 다 왜 그걸 KBL하고 농구 인생이 합니까? 농구협회가 해야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농구협회는 국가대표팀을 운영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KBL에 넘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좀 그런 거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고 그렇습니다. 또 농구협회 제일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그냥 KBL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이제 좀 그 나왔던 게 그 팬들 이제 모아갖고 이렇게 그 보이스 뭐 KBL 해갖고 그렇죠. 그러한 노력이라도 할 그게 보이면은 그러면은 조금 그래도 나아질 여지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이라도 할 텐데 그런 것도 그냥 전혀 안 하고 이러니까 농구협회는 그럴 생각이 아예 없어요. 그냥 그런 거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인력이 부족해요. 인력이 농구협회에 그 직원이 없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농구협회에 진짜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엄청 부족해요. 그러니까 농구협회에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농구협회가 더 효율적으로 인력을 쓸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아쉽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한국 농구가 그냥 농구 대표팀이 농구 잘한다고 살아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 모두의 노력이 더해져야 되는데 특히 지금 망가진 협회와 그런 농구인들 노력 중요합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대표팀 얘기하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이렇게 해봤습니다. 예.